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플리벌롱 방향 잡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또 현관문 만드는 거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방문 만드는 거 해볼게요. 방문 만드는 거 해보고 뭐 이런 거 도면 끼워 넣고 그리고 평면도에서 이렇게 문 잘 보이게 하고 뭐 그런 거 해보겠습니다. 자, 방문을 만들기 전에 방문은 종류가 뭐가 있나 이제 이거를 좀 실무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방문 같은 것들을 알려면은 참고하기 좋은 것이 이 제조사의 카탈로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카탈로그는 예림이법의 카탈로그예요. 최수종 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회사죠. 주로 뭐 문이랑 뭐 이런 몰딩이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저같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문,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목차에 보면은 뭐 벨로체 도어, 프리미엄, ABS 도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 할 때 꼭 배우셔야 될 용어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씩 봅시다. 여기 보면은 뭐 벨로체 도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필름 종류 막 나오고 하죠. 자, 벨로체 L600 시리즈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꼭 보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멤브레인, ABS 이 두 개입니다. 이 실내 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예요. 이게 멤브레인 도어, ABS 도어. 이게 실내 문의 종류예요. 크게 세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합판 도어입니다. 합판 도어, 합판문.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는 문은 크게 세 개가 있다. 합판문, 멤브레인 도어, ABS 도어. 요거 세 개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에요, 제품. 뭐 자동차 중에 현대차 중에 뭐 아반떼, 뭐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뭐 벨로체니 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제품 이름 같은 거죠. 멤브레인, ABS, 뭐 합판문 이런 거는 뭐 소형차, 뭐 승합차, 뭐 화물차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합판문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합판문은 말 그대로 합판으로 만든 문인데요. 예전에는 합판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합판이 뭔지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합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거칠죠? 모서리도 좀 거칠고요. 일단 이 이미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도어는 MDF라는 걸로 만들어요. MDF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볼까요? 매끈하죠, 표면이. 그렇죠? 요거는 톱밥을 뭉쳐서 만든 나무예요. 합판이랑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합판은 좀 거칠고 MDF는 매끈매끈하다. ABS 도어는 뭘까요? ABS 도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플라스틱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합판문은 일단 합판의 나무의 특성과 관련이 깊은데 합판은 마감목으로 쓰이는 나무는 아니에요. 구조목으로 쓰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죠? 그쵸? 마감했을 때 별로 질이 좋지는 않겠죠? 대신 튼튼하고요. 나무측은 습기에 강한 편입니다. 변형도 좀 적고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판문은 장점이 습기에 강하고 튼튼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요 멤브레인 도어의 주 재료인 MDF는 표면이 매끈하죠. 그러니까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겠죠. 대신에 이건 톱밥을 뭉쳐서 만든 나무라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잘 불어요. 잘 틀어지고 뒤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자, ABS 도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플라스틱이 습기에 약한가요? 겁나 강하죠? 습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뒤틀림도 거의 없어요. 제일 좋은 것 같죠? 예, 제일 좋아요. 제일 비싸요.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 셋 중에 제일 비싸요. ABS 도어의 단점은 뭐냐? 플라스틱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왜 단점이냐? 성형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자기가 잘라서 만드는 대로 다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성형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틀이 있어서 거기다 부어서 나오는 게 플라스틱이죠. 모양이 자유롭지 않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모양의 종류가. 그게 단점이에요. 가격은 제일 비싸고요. 자, 예전에는 이제 그 ABS 도어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이 합판문을 많이 썼는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감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합판문을 썼고요.
그래야 하자가 좀 덜 나니까. 그러고 이제 물이 좀 안 닿는데, 그냥 일반 방이죠. 그런 데는 이제 멤브레인을 썼죠. 이게 마감이 이쁘니까. 그렇게 썼었어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ABS 도어를 쓰고요. 가격 차이가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ABS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멤브레인이나 합판문이 요즘 아예 안 쓰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멤브레인 도어도 요즘에 많이 써요. 어디 많이 쓰냐면 병원 같은 데 많이 써요. 병원 같은 데 물 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감이 되게 매끈하게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상공간 같은 데 주로 많이 씁니다. 물이 닿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공간에. 근데 이 세 가지 특징만 아시면 이 실내 문은 거의 다 아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고 뭐 페인트를 칠하고 뭐 그러면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나 모양은 본인 취향이나 뭐 디자인에 관련된 거죠. 이 사이에 유리 끼면 뭐 유리문이 되는 거고요. 네, ABS 도어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그쵸? 예, 이런 성형 틀이 여기에서 변형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단점이에요, ABS는. 자, 쭉쭉 넘어가고요. 문은 뭐니 해도 문짝보다는 문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실무적으로. 문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틀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문틀은 여다지 문틀이에요. 보면은 PVC 발포 문틀, 목재 여다지 문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문틀도 이제 플라스틱이랑 나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PVC 발포 문틀부터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PVC 다들 뭔 줄 아시죠? 발포라는 건 뭘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포 문틀 설치용 해가지고 우레탄 폼 스프레이 타입이라고 돼 있죠. 발포 문틀은 이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해요. 뭐 이 문틀을 벽에다가 뭐 나사못이나 못이나 뭐 타카핀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해요. 우레탄 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 보여드리면, 이게 네이버에 우레탄 폼으로 문틀 시공하는 사진을 찾은 건데, 요런 스프레이를 이 문틀과 벽 사이에 뿌리면 뭐 요런 게 나와요. 이게 조금만 뿌려도 뭐 엄청나게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돼요. 요 틈을 다 메워주는 거예요. 제가 현관문 설명할 때도 한번 우레탄 폼 얘기 잠깐 했었어요. 이게 막 불어서 이 틈을 메워주면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스폰지 같은 거라, 예,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라 이게 다 불어서 굳은 다음에는 되게 잘 잘려요. 커터칼 같은 걸로. 근데 또 잘 잘리는 데에 반해 접착성은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 죽어도 안 떨어져요. 커터칼 같은 걸로 잘라야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시공하는데 적합한 거죠. 이게 또 단열도 됩니다. 소리 같은 것도 잘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불어서 공급 같은 것들을 다 메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것들을 커터칼로 딱 자르면 이쁘게 다 잘려요. 이게 마르기 전에는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옷 여러 벌 버렸어요. 이게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고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접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우레탄 폼이에요. 이런 거를 뿌려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붙으라고 이렇게 발포 문틀은 이렇게 안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잘 표면적이 넓어져서 잘 붙겠죠. 네, 이 발포 문틀은 장점이 마찬가지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PVC 발포 문틀은 뒤틀림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습기에도 강하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대신 단점이 있다면 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형이 자유롭지 않아요. 일정한 틀이 있으면 거기서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115mm짜리 문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거 만들 수 없어요. 이 공장에 그 성형기가 115짜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목재 여다지 문틀 한번 볼게요. 목재는 PVC 발포 문틀에 그런 단점은 없죠. 목재는 깎아서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뭐 문틀을 깊이를 3m짜리 만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반적인 사이즈는 다 나와요. 자, 특징이 있다면 이 친구는 뭐 우레탄 폼 같은 걸로 붙여서 시공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나사못이나 피스못 같은 것들을 박아서 뭐 타카핀 같은 걸 박아서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못 자국이 남기 때문에 디테일이 보통 이래요. 문틀을 붙이고요. 뭐 요런 사이에다가 나사목을 박아요. 그런 다음에 MDF 스토퍼라고 해서 이런 걸 덮죠. 그래서 그런 그 박은 자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보통 나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통으로 만든 것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할 때 못 자국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후마감을 보통 해요. 마감이 되어 있는 친구를 갖고 와서 설치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인테리어 필름이나 페인트 같은 걸 칠해서 마감을 하죠.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고급 마감은 되려 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말자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특성은 알았고요. 이거 말고 현장에서 만드는 제작 문틀도 있어요. 그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차근차근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친구 PVC 발포 문틀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스케치업 강좌인지 인테리어 강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화면 분할 이렇게 하고 할게요. 근데 방문을 넣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방문을 넣을 곳이 없어요, 이 집이. 근데 일반적인 걸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옆집한테 실례지만 이 옆집에 방문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벽에 구멍을 뚫어서.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뚫어볼게요. 자, 여기서 1m만 가고요. 문폭을 일단 900 잡을게요. 높이는 2100을 일단 잡을게요. 그 다음에 자, 뚫을게요. 자, 문 뚫는 거 강의했었죠. 원페이스 나올 때 뚫으라고. 이 원페이스라는 게 이 뒷면에 이 마우스 포인터가 정확히 닿다는 뜻이에요. 그쵸? 원페이스. 그쵸? 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거 처음에 구멍 뚫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푸시풀 미룰 때 이 위쪽을 찍지 말고요. 가급적 밑에를 찍어요.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항상 그렇게 써요. 저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위를 찍으면 왜 안 좋냐면요. 자, 이거를 위로 들어야 이 벽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만 들어도 이제 여기에 닿기 때문에 내 맘대로 푸시풀이 잘 안 돼요. 그쵸? 밑을 찍으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여유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페이스를 찍기가 편한데 너무 여기 위에를 찍어버리면은 온페이스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뭐 뒤로 가서 여기 찍어도 되긴 하지만 습관을 밑에를 찍으세요. 그럼 좀 편할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이제 문틀 그려볼게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문틀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하냐면 이제 벽 두께를 봐야 돼요. 벽 두께가 200이면은 230짜리 써야 합니다. 이게 마감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설명했죠. 10mm 튀어나오는 게 좋다고. 양쪽으로 10mm 튀어나오는 게 보통 좋거든요. 그래서 벽 두께가 200이니까 양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230짜리를 하는 게 좋아요. 모델링 해볼게요. 230에 두께 40짜리 렉탱글을 일단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도어 다리 여기서 10mm 들어가고 ABS 도어의 문짝은 두께가 39mm예요. 그래서 여기서 40mm 내려가고요. 여기 경계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지울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약간 꺾였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40mm 또 들어가고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이거 지우고요. 자, 요런 단면이 완성이 됐어요. 자, 푸시풀을 2100을 할게요. 그리고 지우고 자, 이걸 그룹을 잡을게요. 그룹을 잡고 매핑을 하라 그랬어요. 이름 일단 써주고 여러분 근데 아직 디자인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매핑을 어떻게 넣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모든 디자인이 다 결정되고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났으면 매핑을 어떻게 넣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아무거나 넣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매트리얼을 넣을지 결정이 안 됐으면 일단 아무거나 넣고 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넣을게요. 일단 기본적인 백색으로 넣을게요. 이제 크리에이트 매트리얼 누르고요. 도어 1에 1로 이름을 쓸게요. 4, 도어 1에 1, 그 다음에 255, 255, 255 백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편집 모드 내에 전체 선택되게 한 다음에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복사를 하고요. 자, 요거를 플리벌롱으로 돌릴 거예요.
레드 방향이네요. 그쵸? 저번 시간에 했어요. 플립얼롱 레드. 위에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복사하고요. 90도 돌리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방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45도 자르고요. 여기가 45도 잘려서 이 두 개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요거 45도를 어떻게 치냐. 현장에서는 도매 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자, 스케치업에 인터섹트 모델이라는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요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일단 면을 하나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주세요. 큰 게 좋아요. 내가 자르고 싶은 모델링보다 큰 게 좋습니다. 자, 로테이트로 135도로 해야겠네. 90도 돌리고 여기서 다시 45도 돌리고 4개 각칠 정도를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가서 모델이 전체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우클릭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 하면은 요 면과 요 모델의 경계에 라인이 생깁니다. 그쵸?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요것들 이제 분리된 것들을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45도 각을 쳤어요. 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메이크 페이스를 하면 돼요. 네, 이렇게 45도 치는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저장 한번 하고. 여기도 45도 쳐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만 저는 더 쉽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좀 사이즈 줄이고요. 자, 이걸 옆으로 복사를 하고요. 이거를 또 플립얼롱을 할 거예요. 플립얼롱 블루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이 모양이 양쪽으로 45도 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단점이 있다면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솔리드 툴, 아우터 쉘 누르면 하나로 합쳐져요. 그쵸? 단점이 있다면 이름을 다시 써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다 됐어요. 자, 제자리 갖다 놓을게요. 요것도 쳐줘야겠네요. 이거 지우고 친 다음에 플립얼롱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적한 곳으로 갖다 놓고 얘도 한번 45도 칠게요. 아까 했을 때 그거 하나 살려둘 걸 그랬어요. 그죠? 또 하면 되죠. 연습하는 셈 치고 여기서 45도 돌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인터섹트 페이스 해야 돼요. 그룹 밖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경계에는 생기지만 요 그룹 밖에 생겨서 요 모델 변형이 안 돼요. 그쵸? 안 될 겁니다. 방법은 있어요. 요거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하면 되긴 하지만 그냥 처음에 할 때 그냥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자르면 더 낫겠죠? 네, 메이크 페이스 하고 그럼 다 됐어요. 제자리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만나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플립얼롱 레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만나게 하고 네, 그럼 이제 문틀 모델링은 다 됐어요. 사이즈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와이드 900으로 합시다. 계급을 900으로 뚫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서 만나고요. 이게 여기까지 커지면 되겠죠. 컨트롤 G, 가이드라인 지우고. 이 방문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문 보세요. 요즘에는 여기 밑에를 거의 만들지를 않죠. 이거를 식기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문지방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 현관문 만들 때는 이 문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복도 쪽과 집의 현관 내부의 현관 바닥 마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로 분리대입니다. 이게 일종의 마감선이죠. 마감선이 끊어지는 라인. 이 마감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방문 같은 경우는 마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요즘에는 집에 거의 마루를 깔잖아요. 거실도 마루고 방도 마루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하나의 마감재로 쭉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재료를 구분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 집에는요, 마루에 이제 장선마루라 그래서 옛날 되게 재래식으로 마루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바닥 난방도 안 되는. 그 어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어르신까지 갈 것도 없죠. 뭐 저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마루가 장선마루였거든요. 그리고 방에는 온돌이 들어오고 장판을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마루와 방의 마감이 달랐죠. 그래서 옛날 집은 그런 집들은 문지방이 있어요. 제로 분리대를 해주는 거죠. 마감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그런 걸 마감선이라고 해요. 마감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안 했네. 요거 3개 다 선택해서 그룹 잡고요. 자, 이름 똑같이 방문 1로 현관문 만들 채처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현관문 할 때랑 마찬가지로 현관문 할 때와 같은 이유 때문에 턱을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안으로 15mm 들어와야겠어요. 그래야 안으로 15mm 남고 바깥으로 15mm 남겠죠. 네, 이 이유는 현관문 설명할 때 드렸어요. 그쵸? 네, 설치까지 다 됐고요. 네, 문짝은 다음 강좌 때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문이. 근데 문은 인테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설명을 짧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마감선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을 이해하시면 인테리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